안녕하세요. 19년차 모유 육아 전문가가 육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는 아가솜 육아TV 강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 젖을 말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부분과 단유 초기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출산 후 이른 시기에는 단유를 결정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젖을 말리면 유방 통증, 울혈, 심하면 유선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유 준비 사항부터 진행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출산 후 많은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원하지만 여러 이유로 단유를 일찍 결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모님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젖을 잘 빠는 줄 알고 있다가 실제로는 젖물림 문제나 전량 부족, 유두, 유방 통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로 인해 초기에 모유 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답니다. 반대로 큰 문제 없이 수유를 이어온 엄마들도 단유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유는 단순히 젖을 끊는 일이 아니라 엄마의 몸이 호르몬 변화를 겪고 마음 또한 아기와의 정서적 분리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유를 준비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몸과 마음이 모두 준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유 시기를 결정할 때는 엄마의 상황뿐만 아니라 아기의 면역 발달 시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직후 아기는 아직 스스로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성분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후 약 3에서 4주 동안은 오직 엄마의 모유를 통해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방어력을 얻습니다. 특히 초유에는 면역 글로불린 A, 락토페린, 그리고 리소자인, 백혈구, 성장인자 등 아기의 장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세워주는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유 수유가 신체적으로 힘들어 단유를 계획하시더라도 가능하다면 최소 생후 한 달 이상, 여건이 된다면 몇 달이라도 모유 수유를 유지한 뒤 단유를 결정하는 것이 아기의 면역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자연 단유는 유방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젖 분비를 서서히 줄이는 방식으로 수유 간격을 점차 늘리고 필요할 때만 가볍게 유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방이 단단하게 뭉쳐 있거나 모유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진행하면 유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방 상태가 안정되고 불편감이 없을 때 시도해야 합니다. 약물 단유는 처방을 받아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약효가 나타나기 전 며칠 동안은 정체된 모유로 인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방 관리는 단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모유 정체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유방 내 순환을 촉진하고 단유가 진행되면서 남아있는 젖의 일부가 체내에 흡수되고 완전히 흡수되지 못한 유액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하여 농축된 유즙을 최대한 배출시킴으로써 유방의 회복과 순환을 돕는 섬세한 관리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혼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비교적 안전하게 단유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단 모유량과 유방 상태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 소개하는 방법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단유를 결정했다면 단유 일정 전까지는 가능한 한 충분히 수유하거나 유축해 유방 내 뭉친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뭉친 유선 조직이 부드러워져 이후 단유 과정에서도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단유를 하고자 하는 일정보다 약 10일 전에는 평소 3시간 간격으로 수유 또는 유축을 했다면 이제는 5시간에서 6시간 간격을 늘려서 3일간 유지해 주세요. 단유 7일 전에는 간격을 또 8시간으로 늘리고 너무 단단해져 아기가 먹기 힘들다면 일부만 짜낸 뒤 수유를 지속합니다. 또 단유 4일 전부터는 10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수유나 유축을 하며 점차 횟수를 줄여 몸이 자연스럽게 젖 분비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방이 단단하게 뭉치거나 통증이 생기면 필요할 때마다 2에서 3분 정도 가볍게 유축해서 유방의 압력을 완화시켜 주세요. 너무 오래 유축을 하면 다시 젖분비가 자극되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단유 당일에는 아침에 마지막 수유 또는 유축을 한 후에 약 24시간 동안 정체를 시켜주세요. 통증이 심하면 중간에 소량만 유축해 압력을 줄이고 이후 통증이 없으면 48시간까지 정체 간격을 늘려 유축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 후 점차 유방이 가벼워지고 젖이 차오르는 속도가 느려지면 일주일 후 한 번 정도 가볍게 유축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모유 생성 호르몬인 프롤락틴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유즙 생성이 서서히 멈추고 몸은 부드럽게 단유 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단유는 아기의 먹거리가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후 직장 복귀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산 초기부터 분유를 젖병에 소량씩 넣어 하루에 3회에서 4회 보충하듯 꾸준히 먹이며 아기가 젖병과 분유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유 예정일 약 2주 전부터는 분유량을 조금씩 늘려가며 아기가 소화를 잘 시키는지 변비나 트러블은 없는지 꼼꼼히 관찰해 주세요. 예를 들어 하루 8회 수유 중인 산모님이라면 모유가 6회, 분유가 2회로 2에서 3일 유지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모유 5회, 분유 3회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전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유 1회, 분유 7회까지 조정이 되면 본격적인 단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유 수유로 완전히 전환되는 동안은 분유를 먹이는 시간대에 모유를 유축해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소진될 때까지 하루 1회 정도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단유를 결정한 후에는 아침 마지막 수유 이후부터 수유나 유축을 중단하고 모유를 정체시켜야 하는데 이때 유방 트러블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 팩을 이용해 울혈을 완화하고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도 지지력 있는 브라로 유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를 정체시키다 보면 두통이나 초기 감기 증상처럼 몸이 으슬으슬 춥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울혈로 인해 유방의 압이 높아지면 모유가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유 패드를 착용해 주시고요. 새는 양이 많을 경우 아기 기저귀에 물 한 컵을 부어 냉동시킨 후 브라 안에 넣어 유방 전체를 덮어주면 냉찜질과 모유 흡수가 동시에 이루어져 울혈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살짝만 유즙을 빼 유방 압력을 줄여주고 그래도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유방 상태를 관찰하면서 유방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유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단유를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중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장염이나 설사로 인해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권유받을 때 이게 그냥 끊을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유선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 때문에 갑작스럽게 단유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유는 엄마와 아기 모두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단유를 하려면 유방을 붕대로 꽉 묶어야 한다는 옛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유방을 강하게 압박하면 유선이 눌려 모유가 고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 유방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지지용 브라를 착용해 혈류가 원활하게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냉찜질은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도로 10분 이내에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은 유즙 분비를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 유축은 통증 완화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자주 유축하면 젖분비가 다시 자극되어 단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심할 때만 가볍게 압력을 줄여줄 정도로만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나 알코올 섭취는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모유 분비를 촉진시키고 단유 중 확장된 유선 조직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젖병 수유 전환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기가 젖병과 분유에 익숙해지고 소화나 변비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가면서 서서히 용량과 횟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수유를 줄이고 유방을 보호하며
냉찜질과 유축을 적절히 조절해주면 염증이나 통증 없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단유에 적응할 수 있답니다. 아기가 엄마의 탯줄에서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독립이라면 단유는 엄마로부터 두 번째 독립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유는 단순히 수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기가 함께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이랍니다. 단유는 끝이 아니라 엄마와 아기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변화의 순간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단유를 마무리해보세요. 아가솜 육아TV가 언제나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